종목 이슈들 살펴보는 특수 종목 전담반. 저는 특수 종목 전담반의 고인물 에이스 종목 요한. 저는 특수 종목 전담반의 라이징 스타 서영 요원. 라이징 스타.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주제예요. 열어봐. 여기 보는 거예요? 뭐 없는데? 뭐 없잖아요. 보이시잖아요. 이래서 그럼 눈물을 양쪽에서 흘리시겠는데? 오늘은 두 분이네요. 네, 오늘 이 케이스는 실제 피해자 인터뷰도 있습니다. 피해자 인터뷰? 네. 어떻게 또 준비를 했대? 아주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보고 가시죠.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데요. 거의 1년 된 것 같고 300달러 갔을 때 더 갈 줄 알고 안 팔았죠. 전쟁이 터질 줄 몰랐으니까. 네, 지금 미치겠습니다. 지금 동생도 같이 물려 있어요. 방송에서 엔비디아 얘기 나올 때마다 아주 입 꽉 깨물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남 일이 아니에요.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제 가족들도 그렇고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은 이런 케이스인데요. K 미국 주식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두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AMD 그리고 엔비디아. 그 한국 예탁결제원 그 증권정보 포탈인 세이브로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주식 해외 주식을 얼마나 많이 샀느냐 아니면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느냐를 검색할 수가 있거든. 엔비디아와 AMD 보유한 금액이 엔비디아가 한국 분들이 3조 원. 3조 원. 네, 3조 원 갖고 있고 AMD를 4천억 원 네. 정도 갖고 있더라고. 한국 사람들 엔비디아, AMD 참 사랑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의 나라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이 또 이제 코스피 또 시가총액 상위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사랑이 유별난 민족인 것 같아, 한민족이. 그리고 또 작년에 괜찮지 않았나요? 좋았지. 일단은 엔비디아랑 AMD 둘 다 일단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도체가 굉장히 그 고성능의 반도체를 만든다는 또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각각 뭐 CPU와 그리고 GPU를 만드는 기업이긴 하지만 이 CPU와 GPU가 주로 들어가는 곳이 데이터 센터인데 이 데이터 센터의 쓰임새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좀 성장 테마, 혁신 성장 테마, 뭐 파괴적 혁신 뭐 이런 쪽으로 테마가 엮이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굉장히 좋았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좀 좋아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네. 근데 과거형인가 보네요. 네. 네. 일단 게임 좀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면 두 회사 중에서 어디 그래픽 카드를 살 것이냐라고 논란이 참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회사가 먼저 신제품을 딱 내놓으면 다른 회사가 우리는 쟤네보다 더 개쩌는 더 쩔어. 네, 우리가 더 쩌는 그런 저밖에 안 돼? 신제품 만들 수 있어. 딱 그 정도거든. 맞아. 네, 그런 식으로 막 내놓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제 GPU 그래픽 카드가 이름이 지포스. 그 다음에 AMD가 라데온이었는데 이 지포스와 라데온의 싸움이 사실 뭐 거의 수십 년. 나도 그 중학교 때 막 컴퓨터 부품 맞추러 가면 막 사람들이 형들이 지포스 사야 된다. 아니다 요새는 라데온이다. 막 이렇게 싸우기도 했었거든. 그게 벌써 2000년 초반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싸우고 있으니까 거의 20년째 넘게 싸우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사실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AMD 유저들을 암드라고 해. 한국 사람들이. 암드. SK를 스크라고 부르는 것처럼 AMD를 암드라고 부르는데 암레발이라는 게 있어. 암드 더하기 설레발이거든. 엔비디아께 어쨌든 좀 시장에서 선두주자야. 그리고 조금 더 AMD 거보다 제품이 나올 때마다 비싸게 팔려. 그래서 엔비디아가 먼저 신제품을 발표해. 그럼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 비싸게 막 호평을 해. 그러면은 AMD가 우리는 좀 더 싼 가격에 신제품을 발표할 겁니다 라고 또 이렇게 막 언론에 불을 지펴. 그러면 막 유저들이 환호를 해. 실제로 출시가 됐어. 결국엔 엔비디아를 산다. 이게 이게 역사의 반복이다. 네. 그러니까 암레발 하는 거고. 너는 설레발 그만 쳐라. 설레발 그만 쳐라. 그러니까 설레발은 항상 필패라고 하잖아.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도 지금 엔비디아랑 AMD가 신제품을 발표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2달? 3달쯤 됐는데 이번에도 그 암레발의 역사가 아마 비슷해질 것 같다. 역사가 반복될 것 같다라는 게 의견이긴 한데 지켜봐야지. 네, 이번에는 또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뭐 물론 그렇습니다. 네, 물론 그렇지만 웃음을 짓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이 두 회사의 CEO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해요. 맞아. 각각 이 개인의 매력이 넘쳐 흐르는 분들입니다. 바로
젠슨 형 그리고 젠슨 리사 언니라고 불리는 두 아, 분이시죠. 저한테 누나인데 네네네. 큰 누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젠슨 황과 리사 수가 그 사실 CEO 업계에서 가장 또 유명한 CEO 중에 한 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제일 유명한 건 일론 머스크지. 아니 그렇긴 하죠. 저번 주에 여기 다뤘죠. 일론 머스크고 그 다음이 젠슨 황이랑 리사 수 같은데 이 두 사람의 사진을 보면은 되게 굉장히 동양인으로서 친숙함이 막 느껴진단 네, 말이야. 뭔가 익숙하고 왜 동네 형 같고 삼촌 같고 한단 말이야. 설날에 세배 드려야 될 것 같고 딱 이런 느낌인데 이 두 분 다 동양인으로서 대만계 미국인이라는 게 공통점이고 대만계. 대만이 또 반도체 나라거든. 한국 못지않게. 그러니까 대만계 미국이라는 공통점이고 이 두 분 다 반도체 공학에 관련해서 박사야 박사. 석사도 아니고 박사 CEO라는 겁니다. 닥터요. 독터. 그래서 일단은 CEO로서 기술 경영을 펼치고 있는 두 분이 지금 아주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AMD가 조금 더 드라마틱해서 나한테는 좀 더 흥미로운 회사가 아닌가 싶어서 난 리사 누나한테 좀 더 끌리긴 하거든. 내가 또 강한 여성의 좀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아하. 미안합니다. 약한 여성도 좋아합니다. 네. 네네네. 어쨌든 AMD가 이런 그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유는 사실 망할 뻔했었어. AMD가. 암레발 펼치다가 네. 2010년 초반만 하더라도 그때가 AMD의 완전 암흑기였거든. 그때는 AMD가 실제로 망할 뻔했고 리사 수가 CEO로 들어올 때가 2014년이었어. 그때가 이제 거의 뭐 암흑의 끝, 뭐 사건의 지평선 뭐 이 급인데 이 리사 수가 2014년에 지휘봉을 잡고 주가가 2016년 거의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이때 주가가 불과 1불이 안 됐어. 1불 때였나 그랬어. 1불이요? 내 기억상으로 작년 11월에 최고가를 찍었을 때가 한 160불 됐거든. 주가가 몇 배가 뛴 겁니까? 와. 네, 아무튼 뭐 그래서 리사수의 매직이라고 나는 부르고 싶은데 심폐소생술을 했네요. 심폐소생술도 막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사실 인텔이 가장 강력한 이제 공룡 기업이거든. 그래서 칩을 많이 만드는 고질라라고 해서 인텔의 별명은 칩질라야.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습니다. 진짜 칩질라요. 제가 만든 게 맞나요? 아닙니다. 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인텔이 그 AMD가 거의 빈사 상태로 가다 보니까 인텔은 너무 제품이 잘 팔리니까 사실상 경쟁자가 사라진 상태잖아. CPU 시장에서. 그러니까 사실 나태해졌고 뭐 주가 관련해 좀 신경을 쓰고 뭐 배당이라든가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재무통들이 경영진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는 사실 좀 뒷전이 돼버렸다. 그래서 인텔이 그 10나노 미세 공정이라고 하잖아. 반도체를 점점 더 미세하고 촘촘하게 만들 수 있어야 인쇄 회로 기판을 그릴 수 있어야 이 기술력이 올라오는 건데 이 미세 공정에서 거의 수년째 발전이 없었어. 그래서 인텔이 CEO를 한 2년 전인가 교체를 하기도 했었고 그게 조금 최근에는 결실을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조금 멀어 보이기 때문에 AMD가 그 사이에서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 수가 있었다. CPU 시장에서. 근데 GPU 시장에서는 쉽지가 않았었어. 왜냐면 엔비디아는 인텔처럼 놀고 있진 않았었거든. 엔비디아가 좀 제품을 비싸게 판다고 해가지고 좀 유저들한테 미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 미움을 상쇄할 정도로 제품이 너무 혁신적이고 빨리 개발이 되다 보니까 사야겠다. 열심히 하긴 하네. 사야겠다. 막 이렇게 되니까 AMD가 열심히 따라가도 GPU에서는 따라가기 힘든 거야. 그 리더십을 이끌어낸 게 바로 젠슨 황이다. 젠슨 황이 63년생. 네. 리사 수가 69년생이니까 6살 오빠지. 그러네요. 오빠 돈 많아? 이렇게 하다가 젠슨 황이 진짜 돈이 많은 거야. 진짜 돈이 많아요. 빌리언웨어거든. 그러니까 조만장자야. 6살 조만장자인데 이 젠슨 황을 조만장자로 만들어준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젠슨 황이 1993년에 만들었습니다. 이 93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스타크래프트가 나오기 전이고 뭐 크래프트 1이 나오기 전이라서 그렇네요. 사실 굉장히 옛날이잖아.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GPU라는 단어보다는 그래픽 카드 아까 PD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래픽 카드라든가 뭐 VGA라든가 그런 단어들로 더 많이 썼거든. 왜 그랬냐면 이 GPU의 그래픽 카드의 이 활용이 사실 게임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었기 때문에 사실 게임에서만 활용성이 국한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건데 근데 2016년에 사건이 터졌지. 어떤 사건이요? 바로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그때 사실 나도 신문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고 대국하기 전에는 당연히 이제 사람이 이길 거다. 이세돌이 이길 거다. 이세돌 어떤 사람인데? 그때 완전 천재잖아, 신문에. 천재잖아. 바둑을 어떻게 이겨? 근데 이제 재벌집 막내들 보면은 그 가스파로스랑
네. 그 어디지? IBM. 거기가 딥블루였나? 거기서 이제 체스를 했는데 당연히 사람들은 사람이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체스가 이겼잖아. 기계가 이겼잖아. 네. 그거랑 똑같이 알파고가 이기다 보니까 인공지능 이거 진짜 되는 건가 보다.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물론 그 전부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한 기술이 개발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인식을 바꾼 건 그 사건이었다고. 정말 이 전 세계가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을 확 바꾸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때 막 그 IBM 인공지능 그 딥러닝 기술인 뭐 왓슨이 병원에도 보급되기 시작하고 뭐 네. 물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테마가 확 올라가면서 그러면 이 딥러닝이라든가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연산 부품이 뭐냐? 그게 바로 GPU가 꼽힌 거지. 아하. 일단 여기서 참고로 말씀 좀 드리면 CPU와 GPU 차이점을 알고 있니? CPU는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컴퓨터. 네. 맞습니다. 네. 둘 다 컴퓨터. 네네. 컴퓨터 연산하기만 하면 컴퓨터예요. 네. CPU는 일단 그 용도를 차이를 알아야 돼. CPU는 예를 들면은 수학으로 치면은 미적분. 막 되게 어려운 사실 미적분이 어렵죠. 네. 미적분 같이 어려운 이제 수학을 최대한 빠르게 연산하는. 그러니까 빨리 어려운 연산을 빨리 해결하는데 쓰이는 게 CPU고요. 아니면은 그리고 GPU는 뭐 2 더하기 3, 5 더하기 5, 10 곱하기 10, 막 이런 굉장히 단순한 산수들.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이 산수들을 근데 이거 수천 개, 수만 개 해야 되는 거야. 한 방에. GPU는 많이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구나. 그러니까 쉬운 연산이지만 되게 고되고 반복적인 작업을 최대한 많이 하는 거에 지금 용도가 지금 제한되어 있는 게 GPU입니다. 노동을 잘하는 친구네요. 노동을 되게 여러 명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병렬 연산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머신러닝이라는 게 수많은 변수들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GPU가 곽강을 받게 된 거고 여기서 최강자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올해 이제 많이 힘들었잖아요, 사실. 쉽지 않아. 네. 사실 뭐 엔비디아만 힘들었던 것도 아니고 AMD도 힘들었습니다. 사실 둘 다 힘들었지 않나 싶다. 다 힘들었지만 특히나 이 반도체 종목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더 뼈아프게 느껴지는 것 같았는데요. 맞습니다. 내년에는 좀 괜찮을까요? 네. 사실 이 말을 드리기 전에 네. 엔비디아랑 AMD가 주가가 올해 얼마 빠졌을 것 같아? 제가 보여드렸어. 뭐야? 그럼 너무 잘하겠는데. 굳이 안 묻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이제 연초 대비 괜찮아요. 저도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이제 연초 대비 한 39%, 39%라겠고 AMD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반토막이 났는데 그래도 엔비디아가 상황이 좀 더 나은 이유는 이게 10월 중순부터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S&P 지수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가에도 좀 훈풍이 불었었거든. 근데 이때 반등 시기에 엔비디아가 AMD보다 주가 상승폭이 좀 더 폭발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요새 차트 보면은 우상향을 하고 있어. 바닥에서 50%가 넘게 올랐더라고. 그래서 최근 상승 때는 좀 볼만한데 어쨌든 이제 올해 너무 줄줄이 흘러내렸어가지고 네, 아까 힘들었다. 아까 사연을 보니까 맞아요. 올랐는데 아직 한참 남았다라고 하셨거든요. 기별도 안 찬다. 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이게 주가가 빠졌던 이유가 결국 그래픽 카드가 안 팔려서겠지. 그래픽 카드가 안 팔린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또 꼽히는 게 바로 다름 아닌 암호화폐 때문에 그렇다.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보통 그래픽 카드 같은 걸로 채굴을 한단 말이야. 물론 비트코인은 이제 특수 전용 반도체 칩으로 채굴을 하지만 네.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엔비디아의 굉장히 고가 모델, 하이엔드 모델, 뭐 RTX 3090이라든지 이런 모델로 채굴을 했었단 말이야. 네. 근데 이더리움이 이제 더 이상 그런 채굴 작업을 포기를 했고 지분 증명이라는 시스템을 바꾸면서 그게 9월 15일이었습니다. 네, 9월 15일부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엔비디아 제품으로 그래픽 카드로는 그걸 캘 수가 없는 거야, 이더리움을. 쓰임이 하나 없어졌네요. 근데 중요한 그 쓰임이. 채굴자들이 이더리움이 작년에 주가래 그 코인 가격이 그것도 미친 듯이 올랐었잖아. 맞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그래픽 카드를 막 엄청 사재기를 한 거야. 쓸어 모은 건데 그게 수량이 한 수천만 개, 한 1,500만 대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그렇게나 많아요? 1년 동안 산 게. 와. 그 1년 동안 산 1,500만 개의 GPU가 한순간에 쓸모가 없어진 거야. 그럼 중고 시장에 이렇게 나왔겠네요. 똑똑하다. 그러니까 그 중고산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 또 그 코인 채굴 작업이라고 하는 게 연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일을 많이 하면은 막 녹초되잖아. 네. 그래서 우리 처리하 못 하잖아. 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채굴기도 굉장히 채굴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거의 막 쓸모가 없어진다고 싶을 정도로 되게
중고시장에서 외면을 받기 일쑤인데, 그러니까 중고시장에 나오더라도 엄청 헐값에 팔지 않으면 사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중고 가격 떨어지면은 신제품 가격 또 적을 해야겠지. 네. 그러니까 그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요새 경기 침체잖아.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가 또 안 팔리고, 그러니까 이게 P와 Q, 프라이스와 퀄티티가 둘 다 떨어지니까 매출이 급감한 거다. 최악이네. 그게 올해 9월 15일까지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에서도 엔비디아 그 게이밍 분야가 이제 이더리움 관련 그 채굴 그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폭락을 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내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맞아요. 내년에 가장 화두가 되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 기사회생. 기사회생? 그러니까 기사회생을 왜 하려고 할까? 바로 리세션 때문에 그렇지. 네. 경기 침체가 내년에 아마 이제 크게 되게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사실 반도체 경기도 이 경기 침체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다. 왜냐면은 그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그 투자 명목 그 하에 그 데이터 센터 투자라든가 뭐 반도체 구입이라든가 뭐 PC 구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그런 구입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내년에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미국의 연준, 페드가 금리 인상폭을 얼마나 잘 조절을 할지, 아니면 혹시나 내릴지, 그리고 아니면은 또 중국에서 경기 침체가 굉장히 좀 있었는데 소비 경기가 침체됐었거든. 근데 중국이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면서 그 경기 회복이 얼마나 내년에 좀 빨리 올라올지. 그다음에 러시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산업 공동화 현상 겪으면서 좀 아픔을 겪고 있는 유럽 경기가 좀 내년에 좀 나아질지. 뭐 이런 여부를 좀 잘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이렇게 듣고 보니까 참 사건 사고가 많아요. 사건 사고가 사실 다사다난했어요. 진짜 주식 경력이 많으신 분들한테 물어봐도 네. 2022년은 되게 역대급으로 좀 난이도가 어려웠다. 올해 같은 시기에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제 평생 주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래서 그런 제가 생각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인기가 많은 엔비디아 그리고 AMD 이 두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내년에 이 두 가지 괜찮을까요? 어떤 게 더 좋을지도 궁금해요. 근데 그 엔비디아와 AMD가 좀 각광을 받은 이유는 아까 고연산 굉장히 이제 하이 퍼포먼스를 내는 이제 CPU랑 GPU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각광을 받았던데, 이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그러니까 HPC라고 불리는 이 반도체 칩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반도체 칩들이 데이터 센터에 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그 반도체 수요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어요. 처음에는 PC, 그다음에 핸드폰,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PC와 핸드폰 수요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네, 실제로 작년 3분기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핸드폰이 3억 7천만 대가 팔렸는데 네. 올해 3분기에는 3억 대를 간신히 넘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수요는 굉장히 많이 줄었고 네. PC 수요도 사실 뭐 그에 버금갈 정도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두 영역에 대해서는 좀 기대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데이터 센터 수요는 조금 좀 공고해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우리가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패스, 클라우드 게이밍이라든가 네. 이런 취미 생활들이 사실 가성비 취미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면은 소비를 줄여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지금 담보대출 때문에 네. 담보대출 때문에 네. 지금 아직- 월급이 삭감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삭감. 네, 삭감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저의 상실된 소비력을 네. 뭐 좀 옷 좀 덜 사고 좀 맛있는 거 덜 먹고 하는 거에서 줄이지 넷플릭스를 포기할 수는 없단 말이야. 나는 그래. 근데 나가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넷플릭스 해봤자 10,000원 정도고,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 게이밍 해봤자 그것도 10,000원 정도고, 뭐 그거 월에 뭐 10,000원 줄인다고 내 생활이 좋아지지 않을 것 같거든. 나 그럴 바에는 뭐 넷플릭스 좀 더 보고, 좀 더 고화질로 보고, 유튜브 프리미엄 뭐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쓸 것 같은데, 사람들도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면은 좀 더 가성비 구매에 집착을 하면서 뭐 이런 덜 입고 덜 먹고 하고 이런 소비는 줄이지 않을 것 같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런 뭐 우리가 보고 있는 OTT 서비스라든가 이 클라우드 게이밍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이 전부 다 데이터 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가 않는다. 줄어들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제일 잘 버틸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늘어날 공사는 있다고 보이는 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실적 그 이제 부분이 되게 많지만, 물론 이제 전자상거래 기업이지만 얘들이 AWS라고 하는 이제 서버 인프라, 그 데이터 센터 인프라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
근데 그 사업 부분만 성장을 했어. 지난 분기 실적 때. 네. 그럼 아마존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 이 부분 투자를 해서 늘려가지고 여기다. 여기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성장의 축이다. 전자상거래 물론 좋았지. 근데 더 좋아질 건 이 부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 경영진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도 늘린다고 했고, 그 다음에 메타 플랫폼도 저커버그가 지금은 뭐 매년 십수조 원을 까먹고 있지만 언젠가는 될 것이다. 메타버스 된다. 네. 라고 해가지고 내년에도 투자금을 더 늘린다고 했어. 이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에. 그렇다 보니까 뭐 데이터 센터 투자라고 하는 게 그 안에 들어가는 뭐 CPU, GPU, 그 다음에 거기에 알맞는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간에 연결해줄 수 있는 통신용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섹터 종목군들은 좀 나름 내년에 선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종목들 내년에는 그래도 좀 나름 선방을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엔비디아, 네. AMD 이 두 가지 중에서 내년에 좀 더 괜찮을 것 같다? 엄마와 아빠인데? 네. 엄마와 아빠거든? 아, 이건 정말 제 소신. 일단 엔비디아는 GPU 기업이고 네. 사실 AMD는 CPU가 주력입니다. 네, 매출에서도 CPU 영역이 훨씬 더 높아요. GPU보다는. GPU는 사실 약간 뒷전까지는 아닌데 사실 조금 장남은 CPU다. 아하. 진용기예요. 동기가 네. 아니라. 근데 이제 CPU 같은 경우는 사실 인텔의 영역을 아까 계속 점유율을 갉아먹으면서 이 AMD가 잘하고 있었다고 했잖아. 네. 실제로 서버용 CPU 점유율이 원래 AMD가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10%가 안 됐습니다. 나머지 90몇 프로는 인텔이었다는 거지. 근데 연말까지 AMD의 그 마켓시어 점유율이 서버용 시장에서 한 30%가 될 것이다. 육박할 것이다라고 보고 많이 있습니다. 치고 올라왔네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아까 인텔도 정신을 차리면서 원래는 재무통들이 경영진을 쫙 잡고 있었지만 CEO가 교체됐다고 했잖아. 팻 겔싱어라고 하는 기술통이 거기서 경영진을 잡게 됐어. CEO가 됐다는 말이지. 걔네도 이제 만만치 않다. 정신 차리고 있다. 아.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 확실히 변화의 조짐은 빠르게 보이고 있거든 하거든. 그리고 인텔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뭐 GPU도 내놨고 CPU도 내놨는데 가격을 굉장히 좀 싸게 내놓고 있어. 그래서 오히려 소비자용 CPU 시장에서는 인텔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거든. 그렇다 보니까 경쟁이 조금 내년에 격화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강자의 지위를 여전히 공고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PER도 엔비디아가 한 내년 실적 기준 한 50배, AMD가 20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굉장히 비싼 기업임에 불구하고 이렇게 비싸게 평가받는 이유는 소프트웨어에서의 역량, 인공지능, 자율주행에서의 이제 뭐 성장 가능성, 이것 때문에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 내년에 금리가 조금 혹시라도 하향이 조정될 때면 엔비디아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네. 그래픽 카드가 엔비디아가 10월 달에 신제품을 내놨는데 이게 아주 RTX 4090 제품이거든요. 이게 신제품이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자로 AMD 그 RX 7900 XTX 어렵네. 그 신제품 GPU가 나왔는데 이것은 또 생각보다 시장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저는 엄마가 더 좋다는 점. 아빠네요. 네, 아빠가 그런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는 리사 언니 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안타깝네요. 마지막에는 또 네. 그 몰래 이렇게 빠져나가시네요. 결국 저한테 정도 경영은 돈이니까요. 네. 그렇죠. 돈 잘 버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네. 그쪽이 정이 가기는 하지만 네. 나는 돈을 따르겠다. 네. 네, 소신 발언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두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다뤄봤는데요. 아까 사연 주신 분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이런 거 가지고 콘텐츠에 써먹냐고 뭐라 하셨거든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오늘 뭐 수사 좀 잘 한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좀 오늘은 처리 안 해도 되죠? 철회를 하더라도 서영이가 돈을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빨리 끝내야 빨리 되겠네. 안 되겠네. 끝내야겠습니다. 네네. 날씨가 춥습니다. 네, 날씨도 춥고 해결도 한 것 같으니까 오늘 수사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종료. 네, 종료.